지금 폐대장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간 쓸개는 독색하고 신맛인데 수렴하는 작용을 하고, 또 심장하고 소장은 쓴맛인데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장, 의장은 노란색이고 단맛인데 황희정sun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폐에는 흰색하고 매운맛인데 매운맛은 캡사이신 매운맛만이 아니고 애린맛, 화한맛도 그 매운맛이라고 한다. 그리고 발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요. 혈액 개선을 해줘. 그래서 매운 거 싫으면 하얀 거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얘기하면 백합과 식물들이 대부분 폐에 기경을 해요. 백합과 식물이니까 뭐 선생님들은 식물 공부를 안 해서 그게 과하면 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달래부터 시작해 달래, 마늘, 양파, 그런 애들이 백합과 식물이고, 알로에도 백합과 식물이에요. 그리고 백합과 식물하고 뭐 생강같이 이렇게 매운맛 나는 애들, 나리를 백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문으로. 참나리가 좀 크고, 중나리, 소울나리, 중판나리, 설중나리, 뭐 어쨌든 굉장히 나리 종류가 많은데 걔들이 다 폐 대장에 기여하는데, 백합보다는 좀 작은 애들을 동북백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원예용으로 키우는 걸 백합이라고 그러고, 생약 이름이 백합이고 구근이 작은 애들을 동북백합이라고 한다. 근데 동북백합이 폐 대장에 훨씬 더 튼튼하게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거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약효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하고 방광인데, 쟤네들은 검정색하고 짠맛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신장 기능이 뭐냐면 종족을 번식하는 가장 원초적인 데잖아. 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정이,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정을 튼튼하게 해야 번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신장 기능 얘기하는데 왜 깜장색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식물들 씨앗은 대부분 다 까만색이잖아. 그러니까 식물들도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식물들 씨앗이 다 신장의 기능에 좋다. 속으로 그런 식까지나 까만 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씨앗은 다 신장 방광을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 그 물속에서 크는 애들 있잖아요. 수생식물들, 습지식물들,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 걔네들은 다 신장 방광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방광에 이제 오줌이 들어있잖아. 우리가 소화를 소화시키는 거는 혈액에서 전부 비장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장이 소화를 시켜서 그 원액이 피라는 거지. 피는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지. 간이라는 곳은 피를 저장해주는 곳으로 대명사지만, 거기서 독성을 또 해독해주는 역할도 해주잖아요. 간이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독성 물질도 먹을 수 있잖아요. 몸에 오랫동안 있어서 안 될 애들은 간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 걸은 거를 심장에다 보내주는 거야. 그럼 심장은 펌프질을 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 바퀴 돌린단 말이야. 돌려서 어디로 가냐면 폐장으로 가는 거야. 폐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 공급을 받잖아요.
산소 공급을 받아서 다시 신장으로 보내. 그럼 신장에서 판단을 해. 얘는 한 번 더 씌워 먹을 건가, 안 씌워 먹을 건가. 그래서 혈액 형체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땀이나 뭐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걸로 빼내, 밖으로. 그러니까 이물질들을 빼내고 다시 간으로 보내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됐잖아. 혈액이 똑같은 양이 똑같이 간에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혈액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음식을 먹어. 그거를 삼시세끼 먹는다고. 24시간 중에 3끼를 먹고, 아니야 나는 4끼 먹고 5끼 먹고 6끼 먹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또 한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옛날보다 영양물질이 좀 풍부해서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이롭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선택의 여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유지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간의 장과 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혈액을 만들어서 간한테 보내주고, 간은 다시 심장한테 보내주고, 심장은 다시 폐한테 보내주고, 폐는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콩팥이라고 이제 보내줘서 다시 간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폐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생명 활동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다. 뭐 그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뭐 그거 말고 식물을 우리 약초를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 있잖아요. 보장님 그거를 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요. 풀이든 나무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어쨌든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얘를 한 바퀴 돌려봐. 한 바퀴 90도 확 돌려봐. 그러면 뿌리가 땅에 있어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 네. 씨앗은 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포괄적으로 보면 뿌리 쪽 부분은 이렇게 상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줄기 뭐 이파리 뭐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중간 중초 역할을 좀 충실해주고, 씨앗 열매 뭐 꽃 이런 애들은 신장 기능을 특히 튼튼하게 해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땅에 받고 사는 거는 걔네들이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땅의 전기를 받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몸에 접목을 시키려면 살짝 돌려보라는 거지. 그러면 강론보다 총론 한번 보면 저렇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발효된 걸 먹어야 된다. 발효가 잘 되는 걸 먹어야 된다. 있어서 싶으면 먹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몸이. 근데 조금씩 좋아져. 그런데 주야장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생약, 그러니까 우리 곡식을 포함해서 곡식 채소 먹는 걸 포함해서 모든 식물들 약으로 쓰는 애들은 다 생약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걸 천연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말만 틀리지 내용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극되는 거 있을까요? 상극. 예. 상생되는 것도 있고 상극되는 것도 있고. 요 얘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알고는 지나가야 우리가 뭐랄까 규칙을 지킨다고 그럴까? 오버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내가 좋은 것만 먹지 않고 순리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그건 오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장 얘기하는데, 아싸 나는 간이나 튼튼하게 해서 술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간이 튼튼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좋아하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왜냐면 술 많이 먹으면 부대끼거든. 저도 먹어봐서 알아요. 부대끼니까 계속 술 먹을 건수를 채우려고 이제 간에 좋은 거를 뭔가 했더니 헛개나무가 좋대. 헛개나무가 좋다는 얘기는 쫓아 들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헛개나무를 심어놓으면 술이 안 만들어진대.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주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헛개나무가 있는 집안에서는 술이 발효가 안 된대. 그 정도로 이제 헛개나무하고 알코올은 상극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분해하는 데는 헛개나무가 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약 중에. 근데 헛개나무라는 애가 생약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구목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지구자라고 그래. 지구목은 말 그대로 헛개나무 나무 얘기해. 지구자는 헛개나무 열매를 지구자라고 그래. 근데 헛개나무 나무 지구목은 제가 경동시장 갔더니 그 슬러시라고 그래. 아주 대패넷을 얇게 썰어놔. 그런데 꼭 과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과자처럼 보여.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근데 그렇게 썰어가지고 팔아. 근데 싸잖아. 그 나무는. 근데 헛개나무 열매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공무원이 술 먹으려고 헛개나무 한 3개월 먹었대요. 그래서 그건 잠복한 거잖아. 그 비장이 망가지더냐. 그 실제 있었다고 얘기한 사례야. 그게 뭐냐면 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간에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간이 너무 충실하거나 너무 허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면 비장을 공격한대. 그럼 비장이 자기가 너무 튼튼하거나 너무 허하면 그 신장을 공격한대. 신장은 다시 신장을 공격하고 신장은 폐를 공격하고 폐는 간을 공격한대. 근데 저기서 이렇게 지금 잘 안 그려지겠지만 간, 비, 신, 폐, 간 이렇게 그 가는 데를 잠깐 건너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별 모양처럼 뜨잖아요. 근데 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 맞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 어쨌든 하늘에 있다고 보고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요? 하늘. 아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영은 하늘. 그러니까 육신은 땅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잖아요. 반드시 죽는데. 지금 별 그리다가 지금 별 그리면 반드시 죽는데 하늘에 있으니까. 다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오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간 망가졌지, 비장 망가졌지, 신장 망가졌지, 심장 망가졌지, 폐 망가졌지. 그럼 간 망가지면 죽잖아요. 저걸 상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장이 다 망가지면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안 죽었잖아요. 지금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교훈 얻은 건 뭐냐면 너무 어떤 장기에 좋다고 그것만 먹지 말라는 뜻이야. 생긴 데 타네.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단군 신화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굴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하고 마늘하고 쑥을 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해. 곰은 누구요? 여자, 아니 남자, 아니 잠시만. 곰하고 뭐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곰은 여자, 호랑이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남녀를 얘기 안 하고 동물을 표현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토굴 속에다 이제 그러니까 호랑이를 남자 만들고 곰을 여자 만들려고 넣는 거야. 근데 식량이라는 게 쑥하고 마늘 줬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남자는 수를 20일 만에 태어나왔잖아. 그래서 곰은 그냥 100일 견뎌가지고 여자가 죽고 호랑이는 남자가 묶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뒤고 아니고 떠나서 쑥하고 마늘을 줬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왜 태어나왔을까요? 수를 먹. 맞지 않아? 쑥 먹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우리 민족들이 최초로 한약이라고 인정해 준 게 마늘하고 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도쿄에서 쑥은 여자들은 평생 먹어도 된다. 고민 여자들은. 근데 호랑이 남자는 쑥은 20일 이상, 그러니까 3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밝혀진 거잖아. 왜 쑥을 먹지 말아야 되냐? 남자들은 정액이 고갈된대. 쑥을 장복했을 때. 쑥도 푸지 말아야겠네. 아, 한두번 먹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늘은 남녀 봄이 계속 1년 내내 평생 동안 먹어도 되고 쑥만은 남자는 20일 동안, 그러니까 3주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인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먹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가지만 그렇게 먹지 마라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마늘하고 쑥 두 가지만 얘기한 거잖아. 그랬을 때 쑥만 먹지 말라는 뜻이지 쑥을 먹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논문에 의해서 밝혀진 거야. 근데 우리는 벌써 5,000년 전에 알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상징적인 거야. 실제로 저거를 접목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가 영양도 영양이지만 저런 것 때문에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저거 그 어째 지금 먹고 그 비장이 안 좋아졌다는 사람은 너무 과하게 그걸 계속 먹은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지구 먹었을 때. 그런데 지구자를 먹었을 때는요. 지구자를 먹었을 땐 괜찮아요. 지구 먹어서 그런 거야. 지구자는 맛이 단맛도 있어. 약간 떫은 맛도 있고. 지구자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장도 좋아지는 거잖아. 단맛이니까. 어? 약간 떫은 맛이니까 폐장도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 그는 가능하면은 이제 좀 섞어서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섞어서 먹는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걸 보여준 거야. 그냥 무언가가 배 입맛에 땡긴다고 계속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야. 그리고 섞어서 먹으면 오장 단맛, 쓴맛, 신맛 뭐 이거 5개를 계속 섞어서 먹으면 그 제일 좋겠네요. 그렇지. 아까 그 우리 이민수 선생님 얘기했듯이 오미 있잖아. 오미. 5가지 맛이 짰으니까 5가지 맛이나 5가지 색깔. 이거를 다 먹으면 어떨까? 물고 좋겠네. 다 먹으면 좋을 거. 아주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미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만 먹어도 오장육부가 다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한번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사과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사과났잖아. 아, 근데 사과는 참고로 빨간색 사과예요. 제가 얘기할 때 녹색도 있는데 막 그러지 말고. 이제 사과는 이제 저 빨간 거를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뭐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자, 사과 겉에 보니까 빨간에 그 심장 소장이 좋겠죠. 그 팔을 딱 쪼갰어. 그때 하얘. 그러니까 폐의 대장이 좋겠죠. 가운데 보니까 까맣네. 씨. 그럼 심장이 좋겠죠. 씨 안 먹는데? 여태까지 먹으라고 얘기해줬구나.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먹어봤더니 달아. 근데 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과 하나도 다 오장육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도 그렇고 이제 지금 씨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씨를 그냥 먹을 수 있고 또 씹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을 먹는데 씨 없는 수박을 먹으면 수박 먹는 효과는 떨어진다. 왜? 저 씨알도 없는 걸 먹어도 뭐해? 실제로 그렇다니까. 내가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 몸에는 그닥 좋지가 않다. 왜? 걔는 임신할 능력이 없는 애야. 종족을 번식할 수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쟤는 먹어봐야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 씨를 많이 가진 애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씨를 뱉어내려고 하면 처음부터 뱉어내면 다 뱉어내야 돼. 수박을 딱 먹었는데 씨가 들어있어. 그러면 씨를 골라서 뱉어내면 끝까지 수박 먹을 때까지 다 뱉어내야 되고, 의도적으로 나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키면 안 뱉어내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셔봐. 그냥 내가 이게 씨가 좋으니까 안 뱉고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씨를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싫다고 뱉어내면 다 뱉어내. 그래서 어쨌든 먹어야 좋다. 특히 씨는 깨물어서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깨물어서 먹을 때 엄청 쓴 것도 있어. 애린 것도 있고. 근데 씨에 독이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그게 그러죠. 사과씨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졸린 것도 독이라 그러고 좀 설사하는 것도 독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독은 괜찮아. 어. 맹독이 문제지. 아니 그러고 사과씨 늦게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설사한다고 해서 설사해서 뭐 주는 건 아니고 설사는 어떻게 보면 숙변도 빼주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도 좋아. 세균성이라서 사람이 수분이가 빠져나가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나는 사과씨 독이 있다는 먹고 옛날에 뭐